유튜브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었어요. 네. 주제는 성적인 부분에 대한 이게 원래 관심이 많았어서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약간 방송인으로 따지면 신동엽 스타일 있잖아요. 오케이. 저 약간 야한 얘기도 하고 하는데 네. 뭔가 거북하지 않은 네. 그런 걸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리고 좀 약간 좀 깊숙하게 파고들고. 아, 진짜요? 네, 어릴 때부터. 오케이. 저는 그럼요. 리즈님의 그 여러 방송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경험이 많으신가? 이해 폭이 상당히 넓으신 거예요. 아, 그래요? 여자니까 여자에 대한 부분이야 그렇다 치는데 남자의 심리라든가 이런 거를 저렇게 디테일하게 아실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남자를 많이 만나봤나? 아니면은 그건 아니겠지. 그거보다는 네. 이렇게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남들보다 또 그런 조금 촉이 좋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하고 태어난 게 네. 그렇겠구나라고 이해는 하는데 모르죠, 속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먼저 본인의 간단 프로필을 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그러네요. 본격적으로 다시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요? 네. 이제 지금 본격적이 아니었던 거죠? 네. 저는 리즈 시절 리즈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는 있었고 관심도 되게 많았었는데 관심만 갖다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니까 전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리즈님에 대해서. 진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딱 보자마자 약간 무슨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연예인 보는 느낌이랄까? 그런 것도 있고 얼굴 진짜 작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송으로만 보던 것보다 진짜 얼굴 작고 예쁩니다. 미인이세요. 저를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나이는 생각보다 지금 보는 거 제 착각일 수는 있는데 생각보다는 좀 나이가 있습니다. 제가 73년 소띠고요. 만으로 이제 51가 됐고 이름은 이성훈입니다. 이렇게 리즈 TV에 출연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우님은 지금 미혼이시잖아요. 네. 법적으로. 네버 메리드. 결혼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예. 뭐 인물로 보나 뭐 피지컬로 보나 비주얼로 보나 여자들이 가만히 놔뒀을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남자가 아직 싱글로 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창피한 건 아니니까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정상적인 가정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걸 보고 커왔고 그게 이제 핑계라기보다는 그런데 저는 성격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되게 밝아요. 긍정적이고 엄마는 엄마 삶, 나는 내 삶.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나는 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꿈이 있었어요. 그럴 수 있죠. 상대적으로 나는 진짜 정상적이고 행복한 가정. 모든 걸 갖춰놓고 결혼해야 되겠다. 냉정하게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결혼 생각이 어느 순간에 없어지더라고요. 굳이 내가 결혼을 해야 되나? 근데 남자들은 사실은 가장 잊지 못하는 여자는 첫사랑하고 그다음에 그 속궁합이 되게 잘 맞았던 맞습니다. 여자를 못 잊는다고 보통 남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진짜요? 무조건 사실이에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 속궁합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분명히 있고 근데 단순 속궁합, 우리가 물리적인 속궁합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무슨 뭐 노골적으로 얘기해 성인들이니까 뭐 딱 들어가는데 빨아들인다라든가 뭐 쭉쭉 당긴다 아니면 밀어낸다 속궁합이 안 맞아서 이런 건 물리적인 거고 저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더 살아보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통. 교감. 정신적인 교감과 모든 게 예를 들어서 어지간한 사람이 특별히 이 속궁합이 잘 맞고 특별히 안 맞는 경우는 없잖아요. 대부분 일반적이잖아요. 오케이. 아닌가? 이거 제 기준에서는 그래요. 제 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다 비슷비슷하고 특별히 속궁합이 잘 맞거나 특별히 안 맞는 경우보다는 일반적인 경우가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최대한 속궁합이 맞는 쪽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게 교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중요하다. 제가 진짜 느꼈고. 진짜 중요하다. 제가 이건 진짜 느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주장을 많이 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자친구랑 이렇게 사귀면, 저는 제 개인적인
그 패티시적인 부분을 굉장히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나의 성적 취향. 굉장히 얘기합니다. 어, 이걸 그러니까 그냥 요구하는 게 아니라 소통을 통해서 나만이 좋다고 하자 하는 건 이건 강요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건 절대 안 되니까 네. 납득을 시키고 대화를 하고 난 이런 걸 좋아하고 가령 남자들 흔히 좋아하는 저는 약간 그 스타킹 패티시가 있어요. 굉장히 강하게 있어. 있기 때문에 약간 다리 이쁜 여자를 더 좋아할 거 아니에요. 선호하고. 그리고 약간 제가 발 이쁜 여자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내가 알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아니, 얼굴이 못생겨도 발이 이쁘면 좋아요? 이거 얘기할게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진짜로. 네. 얼굴이 약간 못나도 네. 몸매가 좋고 약간 다리가 예쁘고 발 예쁜 여성분한테 굉장히 매력을 느꼈어요. 섹시함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발이 예쁘면 굉장히 성적으로 제가 많이 흥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이하시네요. 여자의 발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행위를 할 때 발을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취향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남자들이 그런 취향 하나씩은 다 있어요. 뭐 가슴에 더 집착하는 사람, 뭐 허리에 집착하는 사람, 발목에 집착하는 사람, 있죠. 엉덩이에 집착하는 사람이 다 다른데 그런 거를 혼자만 알고 있지 그거를 둘이서 같이 얘기를 한다라는 게 사실 우리 나이, 우리 문화에는 사실 익숙치 않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여자들의 반응은 어때요? 의외로 네. 의외로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뭐 변태야 뭐야 이런 반응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여자들도 이게 맨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거부감이 있을 수는 있죠. 이건 익숙하지 않아서. 근데 이게 서로 소통이 되고 하면 알아.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라는 걸. 좋은 거라는 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좋은 거라는 얘기하고 거예요? 우리가 실행하고 하는 게 남자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본인한테도 좋다.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라는 만족감이 있겠네요. 네. 오케이. 만족감이 있고 그럼 본인도 저는 여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 여자분도 자기가 좋아하는 행위라든가 성감대라든가 있잖아요. 본인은 잘 알고 있는 부분들. 근데 그걸 노골적으로 얘기 못 해주잖아. 예를 들어 봐봐. 남자가 나는 여기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나는 가슴이 성감대인데 얘는 맨날 헛다리 짚고 있어. 가슴만 빼고 다 그냥 침 발라놔. 쉽게 얘기해서 짜증 나잖아. 이게 얼마나 서로 답답한 일이고 시간 낭비냐는 거지. 그쵸, 그쵸. 저는 지금도 이성관이 그동안 저는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소통을 해보고 뭐고 해본 결과 여자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런 사람을 만나다가 다른 사람 만나기 난 쉽지 않다고 봐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 남녀 간의 성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불만이 있어요. 나름 각자의 불만이 다 있어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불만이 있는데 가장 둘이서 나눠야 되는 가장 중요한 소통이자 놀이잖아요. 네, 그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서 정말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못하고 속으로 끙끙끙 앓고 겉돌고 내가 뭘 원하는지 또 말을 안 하고 말해도 또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서 자존심 상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막 풀리지 않는 그 갈등이 점점 이제 스노우볼처럼 커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 그러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기분 나쁘지 않게 그리고 더 사이가 좋아지기 위해서 이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그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먼저 궁금하기 전에 내 걸 먼저 오픈하는 게 예의잖아요. 다가가기도 쉽고. 넌 예를 들어서 너 살 빼. 말이 안 되잖아. 이거 기분 나쁘게 싸우자는 거지 이게. 그렇죠. 단점을 얘기해도 어지간하면 내 단점부터 얘기하고 장점을 얘기할 때는 상대방의 장점을 얘기해주고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소통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주위에 보면 아시겠지만 소통이 안 되는 분들이 꼭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성적인 걸 따지자면 저는 확고하게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확고하게 얘기를 해줘. 확고하고 분명하게. 분명하고 당당하게.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아까 리즈님 얘기처럼 이 성적인 놀이보다 남녀의 놀이 중에 이거를 뛰어넘는 놀이는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그게 잘 되면은 모든 게 에브리띵이 진짜 오케이 다 해결돼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겉도는 형식이 99%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내 여자친구를 성인샵도 데리고 가. 그리고 내가 이제 스타킹적인 패티시가 있고 하면
내가 요구도 하고 내가 사서 이렇게 보고 내가 좋아하는 색깔도 갖고 오고 막 이렇게 쿠팡 같은 데서 예를 들어 시키면 희한한 것들 많으니까 막 간호복도 있고 스튜어디스도 복도 있고 옛날에 신해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신해철이 한때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 모르겠는데 트렁크에 온갖 싣고 다니는 게 나온 적이 있어요. 보셨어요? 온갖 싣고 다니는데 그 갑론을박이 많았단 말이에요. 뭐냐 저게 하는 분들부터 그분은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 부분이 되게 당당해. 소신 있고. 내가 이거 남한테 쓰는 거 아니다. 내 와이프한테 우리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서로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우리 삶을 살고 있다. 너무 좋아. 그러니까 전 아니까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니까. 근데 이걸 잘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그게 부끄럽고 남사스럽고 아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싶고. 근데 이 남녀 간에 그 서로 다른 그 성의 욕구와 성의 취향이 있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자,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거야. 나는 이런 거를 이럴 때 흥분하고 막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건 좋아요. 난 이런 패티시가 있고 난 이런 게 나의 취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문제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불만을 얘기함으로써 상대가 상처받을 수 있는 이야기일 때 사람들이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어떤 여성분이 상담을 했는데, 자기 남자친구가 자기 보고 다 좋은데, 자기 너무 다 좋은데, 자기랑 섹스하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아, 앞뒤 다 빼고 그렇게? 네. 너무 요령이 없다.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 패닉이 온 거예요.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재미있다라는 게 어떤 느낌이고 어떻게 그 여자한테 솔루션을 줘야 될지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저는 섹스는 네.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무가 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가 나는 의무감으로 하는 게 싫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이해해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남자분 좀 아쉬운 거는 본인이 그런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분위기, 환경을 떠나서, 그러니까 왜 진짜 우리가 속궁합이라 그러잖아요. 네. 뭔가 진짜 사이즈가 안 맞아서 불만족을 느끼는 건지, 아니면 남자가 느끼는 여자 몸매, 예를 들어서 뭐 가슴이 크거나 엉덩이가 크거나 뭔가 그런 거를 원하는데, 사람은 좋아서 만났지만 막상 또 남녀관계 잠자리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안 되죠. 그러면 막상 잠자리를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이 안 돼. 그렇다고 하기는 하는데 이제 그게 즐겁지 않은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섹스라는 것처럼 재밌는 이 놀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최고죠. 남녀가 할 수 있는. 저는 정말 재밌게 하거든요. 이거 죄송한데 이런 얘기하기 죄송한데 한 번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이 성행위 중에 여자친구랑 전혀 이게 닫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완전히 닫혀 있어. 제가 완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섹스를 이렇게 한참 하고 오르가즘을 못 느꼈었다고 하더라고. 전혀 오르가즘을.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오르가즘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그건 이제 단순한 거고 어느 날 갑자기 막 욕이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욕이 나올 것 같다. 해 자기야. 욕이 나오면 해야 돼. 이걸 참으면 안 돼. 그냥 뿜어. 이제 텐션 보면 알겠지만 막 진짜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막 얘기를 해줍니다. 막 다 토해낼 수 있게. 그랬더니 정말 생전 듣지도 못했던 방언식의 욕을 난 들어보지도 못해서 그런 욕 자체를. 진짜 팩트예요. 진짜. 그 욕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럼 정 떨어지지 않아요? 아니에요. 이게 서로 흥분 상태죠. 이게 남자를 잘 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아, 그래요? 남자는 이 성행위에, 이건 대다수의, 이게 대변한다고 보셔도 되는데, 이 남자는 아시겠지만 사정하면 끝입니다. 그죠? 사정하면 거기서 99% 딱 사정한 순간에 확 떨어진단 말이에요, 텐션이. 이건 아시잖아요. 근데 여자는 서서히 이렇게 떨어지듯이. 그런데 남자는 100에 진짜 8, 9, 10%는 무조건이라고 봅니다. 여자가 흥분하는 모습을 보고 만족감을 느껴요. 그렇죠. 네. 굉장한. 네. 생각보다 더한 만족감을 느껴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게 전부라고 봐도 돼. 내 여자를 흥분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이 행동을 한다고 보면 돼. 그런데 방언이 터졌어. 해낸 거잖아. 신세계로. 이걸 누가 해냈냐고. 그 만족감이 상상을 못해. 그래요? 나중에는 점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몇 번 하더니 욕은 안 하더라고. 왜냐, 자기 스스로 뭔가 좀 그랬나 봐. 괜찮다. 해라. 난 너무 좋다.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가 막 터져. 멀티 오르가즘이라고 하잖아요. 여자는 뭐 5번, 10번도 느끼잖아요. 한 번 성행위에. 느껴요. 자기가 모든 걸 다, 근데 그 느낌을 가지려면 여자가 완전히 내려놔야 돼. 안정감을 가지고. 네, 맞아. 그죠? 네, 아시잖아요, 여자니까. 그쵸. 그럼 그렇게 만들어줄 게 우리 남자들의 의무인데, 남자들은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내가 이걸 하고 있느냐는 거지. 이 여성분이 나에 대해서 완전히 안정감을 느끼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이 남자가 받아들이고 이상하게 보지 않을 만큼 내가 이렇게 해줬냐고, 그 사람한테.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 해보면 어렵지 않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그걸 해왔기 때문에 이걸 전파하고 다닐 정도라니까요, 내가 진짜 이거를. 너무 중요하다. 소통이. 교감이. 속궁합보다 더 위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걸. 교감이. 네. 훨씬 위에 있다고 봅니다. 근데 되게 왜 부끄러워하죠, 우리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이게 어릴 때부터 나랑 잠을 자고 있는, 섹스를 하고 있는 사람 가장 갖고 진짜 뭔가 마음을 다 섞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솔직히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에 우리는 어려워하죠? 이건 좀 교육이 우리는 어릴 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성에 대해서 질문하면 운이 흐리하는 우리 무슨 얘기 들었어요? 엄마가 나 어디서 태어났어? 다리 밑에 주워왔어. 말도 안 되는. 왜 외국은 선진국들은 그런 질문을 자식이 던지면 차분차분 얘기해 준다면서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엄마와 아빠의 사랑이 어쩌고저쩌고.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아시아 계열이 좀 그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빨리 벗어나면 환상을 맛볼 수 있다라고. 사실 성적인 문제, 그러니까 섹스에 관련된 문제나 고민, 트러블 이런 것들이 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통과 교감을 통해서 충분히 서로 뭐 100%는 아니지만 이 사람도 내가 원하는 만큼 하고 나도 이 사람 원하는 만큼 서로 노력이라는 걸 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서로 자존심 상해서 날 오늘 안 받아줬어? 그럼 나도 너한테 안 가. 이런 식으로 딱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걸 자존심으로 세우고 자존심의 권리로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점점점 그러니까 몸이 다치고 마음이 다치고 하면서 서로 멀어지고 이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뭔가 그렇게 서로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 뭘까? 왜 우리는 그걸 못할까? 근데 저는 이걸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원래 이성을 만날 때 초반에 조금 이런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초반에. 그게 초반에. 왜냐하면 진짜 처음에 어떻게 길들이냐가 나중에 맞아. 정말 중요하거든요. 맞아. 나중에 어색해 안 돼. 맞아. 나중에는 그게 얘기가 뭐야 갑자기 이렇게 얘기 나올. 저는 그렇던데요. 경험을 해보니까 이 교감이 잘 되잖아요. 속궁합이 이게 되게 잘 맞는 것 같던데. 왜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잘 맞는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릴 때 20대 초반에 진짜 느껴본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이게 속궁합이 맞는 거구나. 뭐 삽입을 딱 했는데 진짜 쭉 빨아당기더라고요. 이걸 전 느껴봤어요. 이게 속궁합이 맞다는 거구나 라고 느껴봤지만 그렇다고 그 친구가 지금까지 기억이 막 되게 오래 남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정도로 임팩트가 있는 그 감각이 아니다 하더라도 보통 일반적인 남녀의 관계에서 얼마든지 즐거움과 재미를 찾아갈 수 있는 건 오로지 물리적인 소통합이 아니라 교감과 아니죠. 소통이다. 봐봐요. 지금 제 얘기를 들었지만 물론 제 얘기지만 제가 지금 속궁합이 진짜 잘 맞았던 여자를 얘기하려면 그 친구를 얘기할 것 같아요. 어릴 때 만났던. 왜냐면 내가 그거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니까. 그러나 가장 지금 듣는 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거랑 나한테 지금 방언을 터트리는 사람이랑 어떤 만족도가 높겠냐고. 섹스를 하는데 방언을 욕을 여자는 했다고. 진짜 그걸 몰라요. 여자는 물리적으로 더 자극을 주는 여자한테 더 남자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죠. 오늘 대단히 중요한 그거는 의학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카바를 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이쁜이 수술도 있고 요새 아주 잘 돼 있어가지고 표도 많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그럴 수 있지만 방언이 터진다는 거 치료가 어떻게 뭐 의사가 해줄 거야, 뭐 할 거야. 근데 남자들이 그렇게 여자를 위해서 막 여자의 만족감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막 노력과 연구와 막 그 시도를 해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많지 않죠. 많지 않을 것 많지 같아요. 않은데 남자들이 그냥 뭐 의무적으로든 아니면 그냥 충동적으로든 들어가서 피스톤 운동 몇 번 하고 그냥 뭐 사정하거나 못하거나 막 이러고
아, 안 맞아. 뭐, 이렇게 하는 중년 남자들이 좀, 그러니까 굉장히 원하는데 되게 게으른 것 같아요. 남자들이 모두가 이성과의 성행위를 할 때 그냥 단순 피스톤 운동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정을 하고 싶어요? 아니, 7, 80%는 단순 피스톤 운동으로 사정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그럼요. 그러면 내가 여자잖아. 내 파트너가 나한테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 그럼 우린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관계가 벌써. 왜냐? 남자들은 이성하고 이 섹스를 할 때 정말 뭐 가슴도 예를 들어 만지고 애무라는 걸 되게 하고 싶어 해요. 최대한 애무를 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성적으로도 내가 흥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다 만지고 뭐 예를 들어서 입도 갖다 대고 막 진짜 침 바르고 싶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잘 생각해봐요. 내 연애 초기부터 날 사랑할 때도 그렇게 했는지. 대부분 아니란 말이에요. 10중 8구는.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된 거지. 우리는 이성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다. 끝났다기 보기보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생겼다는 걸 자각하고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노력으로 극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말은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제가 이제 연애를 하면 오래 한다고 했는데 그럼 위기가 없냐고요. 당연히 위기가 있어. 그럼 저는 새로운 방법을 찾습니다. 노력을 해.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뭐 진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노력하면 다 이 관계가 좋아집니다. 남자들 치고 뭐 이 자료에도 있죠. 여성분이니까 아시겠지만 단순 피스톤 운동으로 오르가즘을 느낄 수 확률은 10% 미만이다.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알잖아요, 사실. 이게 진짜 이 피스톤 운동보다 중요한 게,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여자가 오르가즘을 느끼는 부분은, 죄송합니다. 선생님. 나도 모르게 이 행동은 남자들이라면 이해하죠? 피스톤 운동보다는 이 마찰이잖아요. 마찰. 그리고 마찰도 여자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 어느 부분인지 예민한 부분이 다르잖아요. 이거 역시 소통이 없으면 하기가 힘든 행동이라는 얘기지. 서로 만족감을 충분히 느끼기 위해서는 확실한 교감이 필요하고, 이건 어쩔 수 없이 남자분이 조금 더 리드를 해줘야 된다. 라는 건 팩트죠. 여자가 리드하면 오히려 또 이상하잖아, 이거는. 그치. 여자들이 안 하죠, 대부분. 보기에도 이상하고. 근데 많은 여자분들이 그러기를 원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제발 헛다리 짚지 말고 조금. 그래.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얼마나 답답하냐고, 이게. 저 진짜 너무 답답합니다. 네, 답답한 일이죠. 이건 진짜 답답한 일이죠. 근데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제가 좀 와닿은 거 몇 가지만 정리하자면, 네. 이렇게 우리 또 특히 제 채널은 중년 남녀가 새로운 사랑을 하는 네네네. 사람들을 위한 채널이잖아요. 물론 뭐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관계가 처음에 이렇게 말랑말랑할 때 오히려 나의 성적 취향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서로가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초반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소통을 하면, 알고 거기에 이제 맞추거나 노력하거나 그럴 준비가 되는데,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다가 갑자기 한 6개월이나 1년 지나서 나 안 맞아. 이러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서로가 소통하고 싶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 되게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우리가 원하는 오르가즘보다 더 한 단계 위인 거는 소통과 교감. 그게 중요하네요. 전 너무 느껴가지고 그거를 소통과 교감이라는 걸 저는 생각보다 많이 좀 연구와 노력을 하긴 합니다, 제가. 근데 많은 여성분들이요, 남자들이 만나서 나의 성적 취향은 이렇고 나는 이러이러한 성생활을 꿈꾼다 그러면 변태 아니야? 하면서 아니죠. 지금 리즈님 얘기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얘기도 같은 얘기인데 예를 들어 지금 리즈님처럼 그런 식으로 남자가 얘기했다. 그럼 이건 납득이 잘 안 되지. 교감도 소통도 안 되죠. 이걸 충분히 납득과 서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모든 건 예를 들어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분위기가 있고. 근데 여기서 또 팩트는 뭐냐면 역시 솔직해야 된다라는 거죠. 솔직. 초반에 솔직하지 못하면 계속 또 겉도는 거예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솔직해지려고 하면 그게 솔직으로 다가오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제가 이런 걸 지인들한테는 많이 전파하고 내 주변인들은 알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막 이렇게 약간 어떨 때는 변태스럽게도 얘기하고 하지만 진짜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
꽤 노력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상대가 상처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난 이럴 때 좀 잘 모르겠어, 잘 못 느끼겠어 라든지 뭐 상대가 뭐 의학적 힘을 빌려서라도 이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잘 타이밍을 잘 살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 되는 거죠, 그죠? 충분히 되고, 근데 얘기를 할 때도 이왕이면은 방법이 기분 안 나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우선시 돼야 되고, 나는 솔직한 게 좋다고 그냥 내 입장에서 나는 그냥 솔직했으니까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제 기준으로 보면 초반부터 확실히 소통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그걸로 서로 기분이 상하거나 할 정도면 이게 이미 교감이 안 이루어진 상태고, 그거는 교감이 그렇죠. 됐다면 네. 어지간한 소통은 다 될 것이다 라고 보고, 네. 실질적으로 저는 제가 이제 만난 여자 친구분 중에 몸매도 좋고 너무 훌륭해. 가슴이 너무 빈약해. 근데 저는 제가 만날 때부터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난 가슴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다. 근데 이게 만나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가슴도 어느 정도 이게 눈이 많이 가고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가슴이 조금 만족스럽게 있으면 더 섹시하고 예쁠 것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이성분이. 조심스럽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은연중에 여자면 어느 정도 자기들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고. 네.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면 더 섹시할 것 같고, 자기도 훨씬 아름답고, 자기도 옷에도 살고, 사실 생각 어느 정도 있지. 귀엽게 얘기합니다. 가슴 수술을 저희가 이제 한 적이 있어요. 결과는, 이게 중간에, 예를 들어 서운했을 수도 있죠. 그런 얘기를 꺼냈을 때 자체. 근데 팩트는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만족도가 따라옵니다. 본인도 좋아하고. 돈이 한 1,000만 원 들어가요. 네. 1,000만 원 들어갔는데 정말 1억 10억의 가치가 분명히 있다. 나한테도 그렇고 본인은 더 있고 여성분 본인도 만족도가 상당하다라는 거. 이 대화로 해결이 안 될 게 없습니다. 반대로. 네, 맞아. 오늘 마지막 그 말이 중요해요. 대화로 안 될 게 없네요. 없어요. 대화로 안 되면 안 맞는 거야, 나랑은. 이 사람 자체는. 그러면 이별을 구하는 게 빠르고. 아까 어떤 그 이성분이 상담을 했다고 남자분이 그렇게 팩트로 그냥 팩폭을 했다는 부분은 저는 그 부분은 이제 대화의 그 방법이 굉장히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그분은 서로 제가 볼 때는 많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사실 합니다. 노력으로 극복하면 분명히 좋은 남녀 간의 잠자리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오늘 진짜 우리 남녀라면 뭐 20대부터 지금 뭐 60대, 70대도 사실 성관계를 하거든요. 모든 남녀라면 또 연애와 사랑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 남녀의 잠자리, 속궁합, 섹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갈등을 가지고 계시고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도 정작 그거를 꺼내놓고 교감, 소통을 할 줄을 몰라서 또 상대를 배려하느라 또는 또 내가 부끄러워서 아직까지 이렇게 오픈되지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는 많은 분들에게 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정말 소통만이, 교감만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가끔 뭐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많은 남녀의 어떤 성 고민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혹시 구독자분들이 원하신다면, 만약 원하신다면 저는 용의가 있고,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저도 리즈TV에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물론 이런 성 고민에 대해서 뭐 전문적인 전문가들한테 가서 상의를 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전문가보다도 실질적으로 이 삶에 있어서 경험해본 경험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전문가의 의견보다도 더 빠른 정답일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적용하기도 쉬울 것 같아서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또 많은 그런 보따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주위에서 흔히 겪는 그런 고민들이 많고, 저는 이런데 조금 그 궁금함이 많고 호기심이 많아서 제가 자료를 많이 취합해서 실질적으로
좀 궁금한 걸 파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네. 혹시나 기회가 또 된다면 네. 충분히 그러고 싶으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10월 달에 또 대전에 한번 내려오니까 그때 이제 또 2차 우리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또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예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